실전 투자대회 1등까지 했지만 결국 6억 마이너스 주식 인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이자 동시에 가장 값진 교훈을 준 주식 투자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주식 실전 투자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6억 원의 깡통을 차버린 한 인간의 성장통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업 투자를 접고 다시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직 6억을 잃은 감정에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고 예전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쓰라리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희망찾다 주식과의 첫 만남. 주식과의 첫 만남은 회사에서의 사주 유상증자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회사 주식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2015년 여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며 매매를 하고 수익이 나면 기분이 업되고 손실이 나면 속이 상하던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사 일과 투자를 병행하던 시절 매일매일이 정말 바쁘지만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 기업의 뉴스,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재미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투자 스타일을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나중에 더 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식 투자는 점점 잘 되었고 그렇게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제 월급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을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졌고 결국 전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꿈을 품고 과감히 전업 투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의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2020년에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제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대회에서의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 대회에서의 성공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수익금 부문 1위를 차지했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날도 있었죠. 특히 코로나 시장이 한창일 때 하루 만에 2억 원을 벌어들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갔지만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매가 잘 안 풀리고 손실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고자 좀 더 많은 신용과 결국 나중에는 담보를 메꾸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과 자동차까지 처분하면서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어쩌면 제 목숨값과도 같은 돈도 무시하고 가파르게 손실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전업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6억의 깡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암흑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깡통을 차고 느낀 감정들. 깡통을 차고 나서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사랑해주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이자와 고금리로 인해 더 이상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의 두 분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모아오신 돈을 제 실수로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장애가 제게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괴로워하는 자기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까지 다그치고 화를 낸다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기에
저를 그렇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신도 힘드셨을 텐데 지금도 이 생각을 하면 가슴 한편이 너무도 아려오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부모님 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이 부끄러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친구들의 연락을 받기가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도 저를 걱정해주며 힘을 주었고 그들의 응원은 심해로 빠져버린 제 삶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되었는지,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력과 결정 능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그 후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제가 형편이 나아질 때 그때가 다시 온다면 주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잊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공부를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서적을 읽고 유명한 투자자들의 강의를 듣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배운 걸 언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제가 가진 빚부터 갚아야 되기에 현재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아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주말에는 쿠팡 배달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죠. 하루에 4,000원에서 7,000원을 벌며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던 시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모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큰 수익을 꿈꾸지 않지만 소액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해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로와 교훈을 전하기 위해 제 실패, 스토리를 통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소액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